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바로 다음주 5월 9일에서 13일에는 어떤 공모주 일정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다음주에는요 먼저 상장하는 공모주는 없다는 점, 청약 일정으로는 세 종목 가온칩스, 테린페이퍼, 원스토어의 청약 일정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 종목의 청약 일정이 겹쳐 있어서 우리 공모주 투자자들은 만약 청약 자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이러한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으로 비례 청약을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 야너주는 5월 11일 날 나오는 테린페이퍼와 원스토어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토대로 세 종목의 청약 기대 수익률을 바탕으로 청약 전략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가온칩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어땠는지 살펴보고요, 테린페이퍼와 원스토어는 어떻게 나올지 전망하는 기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온칩스는요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1847대 1로 올해 1위였던 포바이프보다 높아서 올해 중소형주 공모주 중에서는 23개 중에 1등을 차지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의무 확약률은요 경쟁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었는데요. 의무 확약 신청률이 14.7%로 2022년에 진행된 이 23개의 공모주 중에서는 7등의 수치를 기록했죠. 자, 이러한 가온칩스 기관 투자자들은요 15,000원 이상 혹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기관이 전체의 96%에 달했습니다. 다만 의무 확약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확약 신청률이 낮았던 데다가 3개월 확약이 가장 높았지만 미확약 물량이 85%나 되는 만큼 확약 신청률은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겠네요. 자, 이러한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해서요 저희 아너주는 기관 경쟁률, 의무 확약 신청률, 그리고 유통 비율과 유통 금액을 상대 지표화해서요 청약 매력도 77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야너주의 청약 매력도 77점은요 2022년에 진행된 공모주 중에서는 공동 7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진행된 공모주의 청약 매력도 순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4월에 유일한 일반 기업 공모주였던 포바이포가 청약 매력도 93점으로 가장 높은 청약 매력도 점수를 기록했는데 상장일날 따상을 기록했죠. 다음으로 유일 로보틱스 역시 따상을 기록했고요. 87점의 K옵션 역시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가온칩스보다 청약 매력도가 높았던 80점의 스코넥엔터 G2파워 그리고 87점의 BCNC는요 모두 상장일날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로 시작했지만 종가 기준은 따상은 기록하지는 못했고요. 가온칩스와 청약 매력도 점수가 똑같았던 오토앤 세아 메카닉스는요 오토앤은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66%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종가는 상한가를 기록해서 종가 기준 공모가 대비 115% 상승했고요. 세아 메카닉스는 오히려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2배로 시작했지만 종가는 오히려 시초가 대비 낮아져서 끝났죠. 가온칩스보다 청약 매력도 점수가 낮은 아셈스와 퓨런티어도 역시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로 상승한 걸 보면 70점 이상을 기록했던 2022년의 공모주 중에서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로 시작하지 못한 기업은 오토앤이 유일했습니다. 자, 이러한 공모주 데이터를 감안하면 가온칩스의 상장일날 주가 상승분이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만 한데요. 자, 따라서 다음 주에 가온칩스냐, 테린페이퍼냐, 원스토어 이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비례 청약을 집중할 거냐는 결국 테린페이퍼와 원스토어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와서 이러한 기대 수익률을 예상해 볼 수 있어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야너주는 5월 11일 날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를 토대로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비례 청약을 할지 결정할 예정인데요. 테린페이퍼와 원스토어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원스토어의 현재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공모가 하단 정도에서 공모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인베스트 조선의 SK실더스보단 원스토어의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SK실더스는 공모를 철회했지만 원스토어의 공모 가격은 SK실더스와 비교해보면 그나마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스토어의 밴드 하단 기준 글로벌 엠마켓 및 유사 플랫폼 밸류에이션보다 크게 비싸지는 않아 보인다는 평가가 시장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요, 공모가 측면에서 SK실더스보다 원스토어가 투자 유인이 있다고 일반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원스토어도 가격 측면에서 투자하기 괜찮다는 것이지 아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가 최하단 가격을 써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해서요, 원스토어의 기관 수요 예측이 그리 흥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월에 기대주였던 테린페이퍼 역시 고평가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는 바로 공모가를 산정할 때 업계의 평균 대비 2배나 높은 PER을 적용했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 높게 산정된 거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공다방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김봉기 밸류파트너스 자산운용 대표는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골판지 시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회사가 제시한 유사기업 선정이 IPO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걸 모두 알고 있다. 골판지 원지 생산회사인 신대양재질을 포함해야 하고 대형 포장은 제외를 해야 공모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테린페이퍼는 공모가를 산정할 때 PER 4배인 아세아제지, PER 4배 삼보판지와 함께 PER 24.75배인 태영포장 이 세 가지 기업의 PER 평균이 11배를 바탕으로 이를 할인해서 희망 공모가액 19,000원에서 22,000원을 정했죠. 공모가 상단 22,000원은 PER 10배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PER 10배는 통상적인 골판지 원지 회사인 아세아제지 삼보판지의 PER 4배보다 2배나 높은 밸류에이션인 거죠. PER을 높여준 대형 포장의 경우에는 원지가 아니라 골판지 원단 그리고 상자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단과 상자의 재료가 되는 원지에 초점을 찍고 있는 테린페이퍼와는 PER이 달라야 한다는 게 시장에서 테린페이퍼 역시 고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즉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테린페이퍼가 비교기 회사의 PER을 산정할 때 아세아제지, 대형 포장, 삼보판지 이렇게 3개 회사의 PER을 평균해서 11.1배를 계산했는데요. 이 중에서 대형 포장을 제외하고 신대양재지를 새로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대양재지, 아세아재지, 삼보판지 이렇게 3개 회사의 PER을 평균했으면요. PER이 약 6배로 계산됩니다. 테린페이퍼의 2021년 주당 순이익이 2,200원 정도였기 때문에 PER 6배를 적용받는다면 공모가 평가 가액이 약 13,000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테린페이퍼는 PER 11배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희망 공모 가격을 19,000원에서 22,000원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바로 테린페이퍼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 아너주는요, 가온칩스, 원스토어, 테린페이퍼 모두 청약이 겹쳐 있기 때문에 5월 11일 날 테린페이퍼가 어느 정도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 종목 중 어느 종목으로 비례 청약을 집중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온칩스는 대신증권에서 25,000주를 청약할 때 필요한 증거금이 1억 7,500만 원이고요. 원스토어는 공모 가격 상단 기준으로 KB증권의 최저등급 최대 수량인 23,000주를 청약한다면 약 4억 8천만 원, 테린페이퍼는 신한금융투자에서 32,000주를 청약한다면 상당 기준 3억 5천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공모주 청약 자금이 한정적인 경우에는 어떤 종목으로 청약을 집중할지 잘 기대 수익률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저희 아너주는 5월 11일 날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 그때 나오는 영상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아너주는요, 매일 아침 7시 오늘의 주요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를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아너주와 함께 매일 경제 뉴스 공부하실 분들은 채널 구독, 영상 알림 설정하고 같이 공부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모두들 일요일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